네, 안녕하세요. 주간 코치라운드 2월 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코치라운드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최승표라고 하고요. 그동안 코치라운드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국내 그리고 해외, 특히 미국 쪽 야구 관련 기사라든지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등에 이제 돌아다니는 선수 육성 정보들을 조금씩 소개는 해오고 있었는데요. 지도자분들이나 선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때에 따라서는 좀 야구를 좀 진지하게 발전시키고 싶은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까지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좀 어떤 코칭 정보라든지 선수 육성 정보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전해드릴 수 있는 좀 음성 컨텐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걸쳐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어떤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가볍게 소개해드리는 방송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짧게 광고 하나, 아직 광고가 없기 때문에 제 광고라도 하나 소개하고 오늘 첫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한 달에 두 번씩 코끼리 아동 클럽이라고 하는 공부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번 달에 53번째 시간인데 2월 14일에 진행을 합니다. 방배동에 있는 앨런 베이스볼 랩에서 진행을 하고요. 찾아오시는 방법은 저희 코치라운드 페이지 그리고 제 페이스북 페이지 등등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뱃 센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올해 2020 미국 야구 코치협회 컨벤션 내슈빌에서 있었는데요. 한 달 채 되지 않았는데 그 영상들이 좀 올라온 것 중에 뱃센서 관련된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미국의 이제 뱃센서는 블라스트 모션이라는 회사랑 다이아몬드 키네틱스라는 회사 주로 이제 두 회사에서 만든 뱃선 센서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블라스트 모션 스텝 두 명이 나와서 어, 설명해주는 영상이에요. 미국은 워낙 음, 이런 세미나 마케팅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세일즈 강좌라고 해가지고 내용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컨텐츠랑 잘 결합이 되어 있는 세미나 마케팅 강좌들이 많기 때문에 체력 쪽에 관심 있으신 코치님들이나 부모님들, 선수들이 오시게 되면 팬 센서가 무엇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타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팬 센서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선수들에게 적절하게 활용할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를 얻으, 얻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들 중에 제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기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스포츠 경향에서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게 윤흥민 기자님께서 작성을 해주셨네요. 투수 전문가 손혁 감독이 키움 투수들에게는 겨울 과제는 이란 제목의 기사인데 손혁 감독님이 이 오프 시즌에 투수들에게 과제를 좀 내주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투구 폼에 대해서 설명하라 였어요. 코치님들의 이런 접근법을 참 바라는 입장에서 이 기사가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 야구 훈련 문화에서 가장 좀 시급하게 좀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문화가 이제 선수들이 지도자의 말을 맹목적으로 좀 따르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물론 뭐 지도자가 됐든 부모가 됐든 어른으로서의 경험, 지식, 어떤 통찰력 이런 것들이 사실 어린 친구들에게 잘 전달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조금 더 주도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선수가 감독 코치님의 말을 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모든 배움의 과정이 다 마찬가지지만 자기 몸으로 계속 실험을 해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어떤 최적의 자세와 기술을 찾아가는 과정이 저는 운동을 음,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치의 의견도 사실은 하나의 그 참고 자료, 참고가 되는 정보 정도로 간주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치의 가르침대로 뭐 어떤 동작이나 기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좀 혼나지 않는다는 그 안심을 바탕으로 뭐 코치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음,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이 말씀도 참 좋았어요. 지도자가 먼저 폼 수정을 요구하면 선수들은 스스로 좋다고 생각했던 폼에 대해 미련이 남아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먼저 변화를 요청할 때까지 좀 지도자의 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도자들이 투수에게 팔을 길게 뻗으라고 가르칠 때 투수가 나는 이미 충분히 길게 뻗었는데라며 의아할 경우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뭐 선수의 입장, 선수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자 하는 손혁 감독님의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런 접근법들을 많이 좀 활용을 해서 선수가 자기 표현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더 어릴수록 더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그 유태인의 하브루타 학습법, 공부법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보시면 위쪽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독서실의 모습이고 이제 밑에는 유태인 공공도서관의 모습인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공부를 혼자서 좀 몰입해서 하는 방식이죠. 근데 반면에 이제 유태인식 학습은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이 하브루타라는 게 두 명씩 짝을 이뤄서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과정들이죠. 실제로 이렇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이 뭐 학습 이론에서는 그냥 그 듣기만 하거나 책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그래서 이제 가끔은 이렇게 손혁 감독님께서 주문을 하신 것처럼 그 선수로 하여금 자신의 어떤 동작이라든지 기술, 노하우 같은 것들을 동료라든지 아니면은 팀원 전체, 뭐 선배가 후배에게 설명해 주는 방식도 좋을 거고요. 뭐 이렇게 어, 가르칠 수 있는 기회, 계속 배우는 게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기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어, 주는 게 저는 우리 운동부에서도 굉장히 좀 필요한 그 훈련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르칠 교자, 배울 학자, 서로 상자, 잘할 장자 해가지고 가르침과 배움은 서로 잘한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뭔가를 그 배우는 포지션에서만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또 배울 수도 있잖아요. 아마 뭐 강의라든가 뭐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실제로 강의를 준비하다 보면은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혹시 저만 그런가요? 뭐 그런 경험들 없으신가요? 뭐 술 먹다가 막 어떤 주제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뭐 평소엔 이렇게 잘 생각해 보지 못했던 굉장히 뭐 쌈박한 아이디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른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렇듯이 우리가 뭐 학습의 과정, 배움의 과정이라는 게 비단 어떤 책을 읽는다든지 누군가의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렇게 수동적인 포지션에서만 배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데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자기의 경험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학습의 방법이고 저는 이거는 뭐 운동에도 운동학습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접근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앞에 보여드리는 화면은 에드가 데일의 이제 학습의 원추, Cone of Learning이라는 개념인데요. 들은 것은 2주 후에 20%만 남아있게 되고, 본 것은 30%만 남게 되고, 말한 것은 70%, 그리고 말하고 직접 행한 것은 90% 기억에 에, 남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방적인 지시, 그로 인한 어떤 수동적인 학습, 훈련, 이거보다는 조금 더 선수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을 말하고 말한 것을 실제로 훈련을 옮겨보고 하는 과정이 훨씬 더 어, 선수의 발전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미국의 어느 그 대학 소프트볼 팀 훈련 영상을 예전에 유튜브로 좀 보고 되게 인상적이다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센서라든가 이런 데이터 측정 장비를 활용해서 이제 훈련을 하고 그 데이터와 자신의 동작을 이렇게 함께
버무려서 이제 친구들, 선후배들 앞에서 발표를 하면서 자기 스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잠깐 한번 보시죠. Visual learner, so being able to like see this and see the type of scores I get really helps me. Like I can see that I'm working behind the ball or how hard I'm swinging with my power. Now for this swing, she worked behind it, but she didn't have a launch angle. When we want to, our goal is to hit home runs, so we want to typically have a bat path that kind of goes up a little bit, so the angle of the ball goes this way. 이렇게 이제 선수가 직접 자기 스윙에 대해서 평가하고 팀원들과 발표를 하면서 이제 나누는 음, 모습이죠. 뭐 이런 경험들을 같이 반복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요거는 어떤 경기력 향상을 넘어서 다양한 차원의 훈련이 저는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어떤 자기 성찰 그리고 그 자기 표현 그리고 동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공감하고 우리가 좀 공부와 운동을 어떤 별개의 것으로 이렇게 나누는 좀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야구, 뭐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지만 야구라는 운동이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탐구할 거리들도 많고, 그리고 다양한 영역들과 결합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냥 야구 훈련 자체를 어떤 하나의 좋은 교육 과정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지도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선수가 조금 더 자기 생각을 자기 느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전해드릴 기사는 야구 기사는 아니고요. 점프볼 서호민 기자님께서 올려주신 농구 관련 기사입니다. 밥 피어스 마이애미 히트 스카우트이면서 이제 코치님께서 한국을 방문을 하셔서 유소년 클리닉을 진행하시면서 이렇게 코멘트를 좀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제목부터 좀 아픈 데를 좀 찌르고 있죠. 한국 선수들 겁이 너무 많다. 꿈을 꿈을 크게 가져야 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여기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제 바피어스 코치가 조심스럽게 한국의 유소년 선수들과 시간을 지내고 나서 하신 말씀이 한국 농구 선수들은 겁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농구를 이제 막 시작하는 유소년들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 주변 환경을 지나치게 의식한다. 충분히 잠재성이 풍부하고 기술 습득력도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성적에 대한 압박감 탓인지 심리적으로 쉽게 위축되어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고 꼬집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뭐 농구든 야구든 뭐 대부분의 종목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저는 아이들 운동을 보면서 가장 그 슬플 때가 이제 어떤 동작이나 플레이 하나를 하고 그 친구가 감독이나 코치의 이제 심기를 살피는 모습들. 뭐 야구로 치면 투수가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고 나서 좀 뭐 원하는 대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 아니면 안타를 맞았을 때 벤치에 있는 감독을 보면서 차렷자세로 서 있고 눈치를 보고 감독이 뭐라고 하면 예 라고 대답하고 다시 다음 동작을 준비하는 저는 이런 모습들이 참 안타깝거든요. 한국 선수들 겁이 너무 많다라고 바피어스 코치가 얘기를 했지만 뭐 원래부터 그렇게 겁이 많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겠죠. 어떤 경험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점점 무언가 눈치를 보게 되고 겁을 먹게 되고 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한 걸 텐데 소녀 코치님 기사에 나왔던 내용이랑 좀 중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좀 선수의 의견이라든가 생각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도자가 지시하는 문화 역시 조금은 이제 좀 지양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늘 항상 선수가 지도자의 눈치를 보면서 어, 경기를 하는데 길들여지게 되면 그 선수의 이제 내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스포츠라는 게 뭐 정해진 규칙에 맞춰서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능력 그리고 뭐 정신적인 능력도 이제 마음껏 표현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혼이 나는 경험을 계속 반복하면서 지도자의 주문을 이제 맹목적으로 따르는데 길들여진 선수가 전 자기의 잠재력을 100%, 뭐 120% 발휘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경기가 결국 시작되게 되면 선수가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사실 풀어 나가야 되는데요. 사실 선수는 경기장에서는 온전히 경기장에 주의가 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 선수라든가 동료, 주변 동료들의 움직임도 봐야 되고, 뭐 KBO 리그에서 은퇴하신 어떤 레전드급 좀 투수분하고 말씀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분께서 이제 학교 후배가 중학교에서 감독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좀 인스트럭터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도와주러 가셨나 봐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 계속 끊임없이 이제 뭐 투수한테 잔소리하는 모습을 보고 경기 끝나고 이제 한 말씀 하셨다는 거죠. 야, 지금 너희 팀 보니까 음, 선수들이 상대 팀이랑 싸워야 되는데 지금 너랑 싸우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 이렇게 경기장에서 상대 선수라든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상황을 잘 파악을 잘 해야 사실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데 늘 이렇게 지도자의 눈치를 어, 한쪽에서는 계속 보는 음, 상황이 되면 그 에너지가 이제 낭비가 되는 거죠. 이제 그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전에 이승우 선수 기사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슈팅할 타이밍에 꼭 슛을 하라고 배웠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에서는 한 번 더 드리블을 해도 지적을 받지 않는다. 슛할 타이밍인데 내 마음대로 슛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생각이 난다. 선수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으로 배우는 과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음, 물론 선수 스스로 선택한 플레이가 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스포츠라는 게 실수와 실패로 점철된 분야이기 때문에 음, 당연히 이제 지도자분들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지도자분들의 지시에 따랐다면 더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이제 그런 가르침에만 익숙해지게 되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경험을 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스포츠가 우리 삶에서 어떤 전인적 교육의 일환이 되려면 우리가 사실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면서 살아도 살면서 수많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스포츠 활동이라는 게 그런 순간을 대응해 나가는 법을 익히는 어, 진짜 귀한 전 배움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삶의 여러 순간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경기장 안에서도 스스로 선택하고 실행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메이저리그 템파베이 레이스로 뭐 진출이 확정된 일본의 스스고 요시토모 선수도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스스고 선수가 이제 일본 야구계에 좀 쓴소리를 많이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뭐 다르비슈 선수와 더불어서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아이들은 야구를 그만둘 테고 중요한 삶의 순간들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야구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바피어스 코치의 어, 지적을 조금 더 따끔하게 우리가 아파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요거는 기사는 아니고요. 국민대학교 이기광 교수님께서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해주신 내용인데 흥미로운 점이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건 수술 후에 뇌에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밝혀낸 연구를 소개하는 이제 영문 기사입니다. 이거 미시간 대학에서 나온 연구 결과인 것 같은데요.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받은 사람은 뇌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가지고 뭐 회복도 어렵고 재활을 하더라도 경기력도 뭐 이전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다시 부상을 당할 확률도 높아진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전방 십자인대 수술한 환자의 뇌를 MRI로 스캔을 해보니까 뇌에서 근육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인 피질 척수로의 일부가 위축되어 있었다고 해요. 뭐 그냥 한번 보고 뭐 넘겨버릴 수도 있었는데 제가 눈길이 한번 갔었던 이유는 제가 한 1년 전쯤에 비슷한 내용의 그 연구 결과를 한번 저도 접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오하이오 주립대의 연구 결과인 것 같은데 그쪽 홈페이지에서 올라온 내용이니까요. ACL 수술, 무릎 십자인대 재건술을 한 선수의 뇌는 수술 이전과 다르게 작동한다. 수술한 선수는 몸으로 느껴지는 본능보다 시각 정보에 더 의존해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다친 부위를 또 다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이 이제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뇌와 근육, 관절들이 굉장히 유기적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전방 십자인대가 다치게 되면 그동안은 이제 뇌와 무릎 사이에 어떤 계속 전기 신호를 통해 가지고 어떤 정보를 주고받았다면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몸에서 그 무릎 쪽에서 올라오는 신호가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죠. 예. 대신 이제 그런 몸에서 올라오는 정보보다는 어,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한다는 겁니다. 비단 무릎뿐만 아니라 부상 선수의 재활을 위해서는 뇌도 함께 재활 운동을 해주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뭐 선수가 스트러브 글라스라고 하는 장비를 착용하고 있거든요. 이제 깜빡깜빡깜빡 디자인돼서 이제 시각 정보를 좀 차단하는 좀 보는 작용을 불편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재활 운동을 할 때 이런 스트러브 글라스 같은 거를 통해서 시각 정보를 차단한 상태에서 운동을 시키는 방식을 좀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이제 선수가 시각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부상 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본능적인 감각 시스템을 다시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죠. 이제 뇌가 이전 상태의 신체 지도를 다시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신경 회로를 재구성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트레이닝에 대해서 뭐 지식이 일천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뭐 첨언할 내용들은 없는데 저의 느낌상 뭔가 이제 트레이닝이나 이쪽 분야에서 뉴로 트레이닝, 어떤 뇌과학, 신경과학 쪽의 지식을 활용한 뭐 이런 것들이 뭐 앞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뭐 선수 육성, 트레이닝, 훈련, 재활 굉장히 많이 적용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김선달 야구 드릴 난장이라고 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너굴양, 우리 희정 씨가 또 예쁘게 프로필이랑 페이스북 대문 이미지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가끔 제가 코치님들한테 그런 요청을 받았거든요. 어, 좋은 타격들이 있나요? 스윙 연습을 하기 좋은 드릴이 있나요? 뭐 투구 인식 훈련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여쭈어보시는 코치님들이 좀 계셨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조금 이런저런 그 사이트에서 모아놓은 것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코치 라운드라든가 우리 아이는 야구 선수 카페에 이렇게 소개했던 그런 드릴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리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요게 각각의 어떤 주제별로 이게 드릴들이 좀 모여 있으면 새로 코치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어, 좀 기존의 방법에서 어떤 새로운 자극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번 모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모아지진 않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쌓아나가고 시간이 2년, 3년 흐르다 보면은 음, 꽤 많은 드릴들이 쌓이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채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본인의 연습 방법이라든가 드릴을 좀 세상에 소개하고 또 새로운 정보를 얻고 싶은 코치님들이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주간 코치 라운드 첫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